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 10대 청소년의 행복점수 50점 미만. 이런 교육 구조 속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전자나 환경적 요인이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갖고 태어난 부모의 재산이나 좋은 유전자 혹은 환경적 풍요의 탓으로 바라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성공하지 못한 도전에도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 아닐까요?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철학 논쟁의 주제입니다. 강한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실험의 결과를 증거로 삼아 인간의 모든 행동이 사실 무의식적인 두뇌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결정론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고무손 실험입니다. 1998년 처음 제안한 이 실험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왼쪽 손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왼쪽에 놓인 고무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려진 왼쪽 손과 고무손을 동시에 쓰다듬는 것을 시작으로 진짜 손과 고무손에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고무손에만 자극을 가해도 참가자는 마치 진짜 손에 자극을 받은 것처럼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강한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뇌가 아니라 뇌라고 생각했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00편이 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유론은 오랫동안 신비주의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신비로운 힘이 신체에 명령을 내리는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사건인과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로운 선택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 발생합니다. 하나 이상의 선택지 사이에서 마음이 갈린 상황, 즉 갈린 선택을 놓고 숙고하는 상황에서 자유의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뇌에는 약 900억 개의 신경세포와 약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고 숙고하는 상황에서 병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 안은 카오스 상태가 되어 미래의 결과를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인과 자유론자들은 행위자의 의식적 의도에 의해 이전의 물리적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자나 환경적 요인이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설령 평균값을 확보한다고 해도 개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단지 학술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 문제는 교육, 법, 종교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범죄나 도덕적 잘못을 해놓고 술이나 환경을 탓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강한 결정론이 옳다면 자기 잘못이나 범죄를 외부의 원인 탓으로 변명하는 일이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성인 군자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대충 이기적으로 살자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 10대 청소년의 행복점수 50점 미만. 그리고 월드밸류 서베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층 중 20.8%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교육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른바 한국식 스타일의 줄세우기식 교육 방식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바꾸기 힘든 타고난 기질과 성향 같은 개성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교육 구조 속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아실현의 기쁨은 행복한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아실현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고 타인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립은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초래하고 이는 자아실현의 방해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선 일상에서 아주 작은 노력에 의한 결과라도 관심을 주고 칭찬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결정론이 옳든 아니든 노력을 통해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 내의 신뢰가 부족하면 이런 용기를 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월드밸류 서베이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층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답이 44.9%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회의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세와 그 노력의 결과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존중받는 사회에서만 진정성 체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만든 건 나 자신이라는 이 진정성 체험이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감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가 깨진 사회에서 누군가의 성공은 의심의 대상이나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가 갖고 태어난 부모의 재산이나 좋은 유전자 혹은 환경적 풍요의 탓으로 바라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회복된 사회에서는 진정성 체험을 통해 누군가의 성공을 그의 정신력과 노력에 의해 맺어진 결과물로 인정하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점을 찾고 그를 배우려는 태도를 통해서 자기 발전, 자아 실현의 영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선 강의의 마지막에 던져진 질문, 강한 결정론이 맞다면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도전에도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 아닐까요?